모의고사 2에 노동관계 법규죠. 81번입니다. 자,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평균임금은 시험에 매우 중요합니다. 개념 자체가 우리가 평균임금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통상임금이 있습니다. 통상 요 두 가지를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한두 문제가 꼭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평균임금은 언제 쓰느냐면은 여러분 일단 이렇게 외우십시오. 요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퇴휴산입니다. 퇴휴산. 즉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휴직이 아니고 휴업입니다. 휴업. 회사가 휴업을 했을 때 그러면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도 뭐냐면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퇴휴산, 뭐 퇴직해서 퇴근해서 휴가를 내서 뭐 산에 갔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 퇴휴산은 꼭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한다. 그 외에는 이제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하는데 그럼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요게 이제 3개월 이전에 3개월간의 금액, 즉 90일 되겠죠. 뭐 91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좀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총일수로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이 평균 임금이 됩니다. 자, 이 평균 임금은 요 문제는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평균 임금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예를 들어 퇴직을 했다 아니면 산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생이 될 때 기준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여기 이제 과거 90일이에요. 과거 90일. 과거 90일에 총 임금을 총 금액, 총 받은 임금 있죠? 임금을 예를 들어서 90일로 나누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휴직을 했다. 아니면 출산 전 휴가를 이렇게 내가 얻었다라고 합시다. 만약에 요 시점에서 요 기간에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산재를 당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어떠한 그 결론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요 육아휴직이라든가 아니면은 출산 전후 휴가를 받았을 경우 이때는 임금이 평소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임금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받던 임금, 즉 통상 임금보다는 작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는 만약에 산재를 당했다 아니면 만약에 이때 부득불하게 휴업을 했다 아니면 퇴직을 했다 할 경우에는 어때요? 받는 액수가 엄청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 이렇게 되면 이 근로자는 크게 손실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평균 임금을 받는 이 90일 기간에 뭐 육아휴직을 했다거나 출산 전후 휴가를 했다거나 휴업을 했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이 작아지니까 전체 평균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작아지면 근로자에게 큰 손실이 당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기간만큼 뭐냐면은 요거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를 해야 됩니다. 왜 제외를 하느냐? 딴 게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이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걸 넣으면 뭐냐면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 동안 받은 금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이 돼버리니까 여기에 적은 일자가 들어가 버리면 평균임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기간을 제외하고 요 기간만큼 과거로 이렇게 소급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평균임금에 만약에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그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 기간은 제외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균 임금에서 임금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평균 임금을 제외된 근속 기간이 있어요. 평균 임금과 근속 기간. 평균 임금과 근속 기간은 이걸 또 구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출산 전후 휴가나 여기에 보면 휴업을 했다든가 휴업을 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휴업을 할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몇 프로예요? 60%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적어지거나. 자, 이렇게 해서 이 기간을 그럼 평균임금에서는 제외하지만 근속 기간에는 이걸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속 기간에는. 요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평균 임금에서는 근로자에게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급여가 작아질 때는 제외를 해야 되고, 근속 기간은 이 퇴직금 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은 적어도 뭐 근속 기간에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 요 개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평균 임금은 어떤데 퇴유산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휴업수당을 산정할 때, 산재 처리를 할 때, 이거는 꼭 평균 임금이고 그 외에는 통상 임금이에요. 그래서 평균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평균 임금은 문제가 꼭 나옵니다. 평균 임금은 끝에 뭐가 나오냐면 나눈다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평균 점수를 내려고 하면 나눠야 됩니까? 안 나눠야 됩니까? 나눠야 되죠. 네. 그래서 평균 임금은 나눈다는 말이 꼭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제외되는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휴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급여가 통상 임금의 60% 이상이란 말이에요. 100분의 60이라고 합니다. 법령에서는 프로를 안 쓰고 100분의 60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건 적게 받으니까 제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산 전후 휴가도 이때 급여가 확 줄어들죠. 줄어드는 거를 만약에 포함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뭐냐면 제외를 해줘야 된다. 그다음 남성 근로자가 신생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한 경우도 역시 임금이 100%가 안 나옵니다. 줄어드니까 그것도 이제 제외가 된다. 여하튼 이렇게 임금이 줄어든 기간은 평균 임금에서 제외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으시면 되고요. 병력 의무 이행을 위하여 유급으로 휴직한 기간은 요거는 제외를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병력 의무 이행을 위해 가서 이게 무급이 아니고 유급으로 휴직한 기간은 제외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근속 기간까지 제가 설명을 같이 드린 것은 평균 임금에서는 제외하되 그러나 임금이 적다 평상시보다 적다 하더라도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나 휴업 기간이나 뭐 육아휴직 했을 때도 이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퇴직금 산정할 때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이렇게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까지 와버리노? 아닌데 손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82번입니다. 이 문제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82번입니다. 직업안정법상 근로자의 모집 및 근로자 공급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는 말이죠.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은 꼭 이게 답이 나와요. 근로자 공급 사업에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사업을 포함한다가 아닙니다. 요거는 1-95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요 답을 기억해 주십시오. 근로자 파견 사업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성질이
근로자 공급 사업과 근로자 파견 사업은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요 답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나머지는 이 그냥 덜러리로 있는 겁니다. 답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하면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83번 문제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정부 주도로 있죠. 여러분들 앞으로 정부 주도로 국가 주도로 나오면 땡입니다.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된다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주도로 하는 게 아니고 노사정이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함께 협력을 하지 여기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틀린 게 바로 나왔죠. 그 팁을 제가 정부 주도나 앞으로 국가 주도가 나오면은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라 하더라도 틀린 답안이다. 이렇게 팁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예, 나머지 2, 3, 4는 읽어보시면 그냥 이 덜러리 문제입니다. 중요한 거는 1번이 그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 84번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 여성 고용 촉진, 모성 보호 촉진,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입니다. 기회와 대우를 보장한다 되어 있는데 뭐 가사노동 가치의 존중 이런 모호한 이런 내용은 법률의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오면 똑같이 나오니까 답을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죠. 어째 보면은 뭐 상식 이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85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상 이유가 있고 우리가 해고를 할 때 이건 휴업에 대한 거니까 경영상 어떤 그 해고에 대한 거를 그냥 보시면 되겠네. 예. 1번 사용자가 경영상 뭐 경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원들 해고해야 될 경우가 생기죠. 경영상 이외에 이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유서를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상식적으로 맞는 내용이고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해고를 하려는 날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요 문제 유형이 틀리게 나오는 유형은 여기에 틀리게 나오는 경우는 해고를 하려는 날에 60일 이렇게 나오면 땡입니다. 60일. 요것도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만약 여러분들 다 혹시 문제 볼다가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이렇게 나오면 요게 땡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 했는데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또 땡입니다. 만약 동의를 못 받으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해고를 못한다 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요 말 하나가 하늘과 땅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실하게 협의만 하면 됩니다. 협의. 요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틀릴 경우는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50일이 60일이 나오면 틀리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면 이것도 땡입니다. 동의 안 해주면 해고를 못한다. 그러면 경영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죠. 4번입니다.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자기 회사 직원을 해고를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승인하는 거는
해고하려면 승인 받고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경력을 어떻게 됩니까? 너무 구속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요. 해고를. 대신 나중에 어때요? 이게 경영상 불가피한 해고다. 이렇게 고용노동부에 보고서 올리고 만약에 그게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벌칙을 받으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86번입니다. 다음 주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파업도 하고 태업도 하죠. 혹시 파업은 우리가 단체 행동권이죠. 쉽게 말해 데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태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일을 하되 너무 규정을 준수하거나 태만하게 합니다. 똑같은 일을 그러면 정상적으로 일을 한번 빨리빨리 움직여서 한 시간에 뭐 100개를 생산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느릿느릿하게 하는 게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걸 태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그 지하철 그 파업을 할 때도 뭐냐면 태업을 하죠. 왜냐면 지하철 옮기면서 규정 시간을 속도도 A 구간 B 구간 속도도 지키고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도 규정상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버리면 어때요? A에서 몇 구간 전 B까지 가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이렇게 이런 것도 하나의 태업이 됩니다. 융통성을 전혀 발휘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헌법상 보장된 쟁의가 되고요. 보이콧 하는 거죠. 거절을 하는 거 되는데 직장을 폐쇄하는 거는 요거는 말이죠. 이게 사업주가 하는 건데 사업주가 할 수는 있습니다. 왜? 골치 아프면 직장 폐쇄해야 되겠죠. 뭐 파업에서 도저히 합의 안 되면은 직장 폐쇄하긴 합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단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행위는 아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헌법상 보장 안 됐다라고 해서 못하는 것과 헌법상에서는 보장이 안 돼 있지만 사업주가 할 수 있겠죠. 자유공장 도저히 안 되면은 문을 닫는다. 이렇게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답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관로에 알맞아서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는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가 이렇게 돼 있죠. 야간 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요거는 매우 중요하죠. 왜 10시 넘어 우리가 보통 뭐 5시에 퇴근한다 해서 10시까지 하는 건 연장 근로에 해당돼요. 그러나 그게 연장 근로가 10시부터 넘어가 버리면은 임금이 어떻게 돼? 더블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이게 임금 체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10시 넘어 하더라도 그냥 연장 근로로 이렇게 수당을 결정했다 하지만은 요새는 그렇게 했다가는 이 근로자가 다 압니다. 다만 이렇게 왜 계산하느냐. 10시 넘어서부터는 야간 근로가 되니까 연장 근로 산정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권리를 주장을 하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번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훈련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따른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 계획을 체결하여야 한다는데 이게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보람님 오니까 화면이 밝아지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훈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가 됩니다. 우리가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앞에도 한번 했죠. 554 빨리 53. 예. 회사에서 경비를 대고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시켰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5년을 넘지 못하거나 훈련 기간에 3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그 계약인데 이거는 체결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게 이제 틀린 답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이 기존 근로시간 외 훈련 시간에 대하여는 생산 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 장소에서 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제외하고는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가 야간 근로, 연장 근로 나오죠. 예. 10시부터는 야간 근로에 되기 때문에 똑같은 1시간이라도 임금이 달라지겠죠. 요것도 맞는 내용이고, 요거는 우리가 복습을 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훈련 계획을 체결할 때는 해당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요 앞에 하나의 그 복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 근로자가 받은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어떻게 제공해 한 것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5년, 3년이고 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령은 뭐 나왔던 게 거의 뭐 같은 형태로 나오니까 보시고 89번입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죠. 여러분들 육아휴직은 이번에 이제 25년 변경됐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지만 지금은 18개월입니다. 6개월이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요거는 정정된 거 규정을 카페에 내가 또 올려드릴게요. 지난번에 보면 출산 전후 휴가도 10일에서 어떻게 해요?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도 20일로 바뀐 거 1회 할 때 한번 했죠. 육아휴직은 지금 1년인데 남녀 공이 1년이었는데 지금은 1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육아휴직은. 그리고 그 늘어난 것도 늘어났지만은 옛날 법을 보면 좀 그렇대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요. 이제는 뭐 바뀌었으니까 기억을 안 하셔도 되겠죠. 그 참고로 보면은 이게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금에 이제 바뀐 게 최고죠. 그전에 내용이 월급이 1,000만 원을 받든 어떻게 하든 최고 상한선이 150만 원입니다. 최고 하한선이 70만 원이었어요. 이게 그 전에 바뀌기 전에 법령이.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생하고 싶은 의욕이 경제적으로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법 자체에 이러한 문제가 있죠. 근데 지금은 많이 이게 달라졌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제 기간별로 이제 다르거든요. 뭐 450만 원부터 액수가 많이 상향이 됐으니까,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카페에 별도로 올려드리고, 그 대신에 일단 1년 8개월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데 이렇게 나오죠. 예. 이게 바로 81번 문제 때문에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앵무새가 좀 돼 볼게요. 뭐냐면 81번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이라고 했습니다.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90일 동안에 총 받은 임금을 90일로 나눈 게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이게 평균임금인데 이거는 퇴직금과 휴업수당과 산재보험 산정할 때만 평균임금이 쓰입니다. 이거는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앞으로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나 그 사이에 만약에 육아휴직에 포함되어 있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평상시 임금보다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임금이 떨어지면은 이 사람이 만약 이때 그 기간 중에 만약에 퇴직을 하거나 어떤 산재를 당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 하면은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평균 임금에서는 그렇게 통상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런 걸로 소급해서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줘야 되고, 그러나 근속기간에 넣어줘야 돼요. 왜? 근속기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는 게 근로자에게 유리하죠. 퇴직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퇴직금 곱하기 근속기간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어떻게 됩니까? 근로자의 손해 보니까 이건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라든가 배우자 출산 전후 유관 등등 이런 거는 근속기간엔 다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나마 그럴 거예요. 기간제는 임시근로자입니까? 근로계약이 1년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때 딱 입사를 하자마자 육아휴직을 했다. 육아휴직 이제는 25년부터 늘어가니까 1년 8개월이란 말이야. 1년 6개월이란 말이야. 18개월이니까. 그럼 뭐 육아휴직 하자마자 이거 1년 계약이 끝나버려.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 육아휴직 기간을 이 사용 기간 쉽게 말하면 근속 기간에 안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또는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된다는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그거 될 거예요. 요걸로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요래 밖에서 경우에는 좀 당분간 좀 안 나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 나오든 안 나오든 떠나서 여러분들이 또 여기 뭐 여성 수강생분도 계시고, 요새 남자도 해당되죠. 육아휴직은 남녀 공이 다 해당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90번 문제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으로만 짝져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1-91 한번 했어요. 그냥 근로 삼건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교행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인데 노동기본권 하면 한 개가 더 들어간다 했습니다. 뭐가? 근로상권에서 이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에서 플러스 근로권이 들어가는 게 뭐다? 노동기본권이다. 기본권에는 뭐가 들어간다? 근로권 플러스 노동 3권이다. 이렇게 익히면 되겠죠. 이건 1-91 할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1번 문제입니다. 남녀 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1년에 1회 이상. 2번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관련 법령,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이 이렇게 이걸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피해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조처한다. 교육을 받아야 대처 방법을 인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땡입니다. 왜냐면은 이성 성희롱도 있지만 동성 성희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성으로 여성만 있는 직장, 남성만 있는 직장이라 하더라도 성희롱 예방 교육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그건 있어요. 이걸 교육을 위탁기관에 이렇게 의뢰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서 유인물로서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요거는 한 성으로 이루어진 직장 같은 경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이렇게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다. 요런 내용이 나오면 요건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양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유인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이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위탁 기관에서 실제 뭐냐면은 2번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1-84번에 보면은 틀린 답안 해가지고 쭉 모아놓은 거. 네, 이런 거 보시면 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1-84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근데 단순히 교육 자료 등을 배포 제시하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의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예, 게시를 하되 확인하기 어려우면 참고 게시판에 갖다 붙여놨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겠죠.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는 정문이라든가 이런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야, 요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동성으로 돼 있을 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92번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재난지역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의 특별 지원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비 사용, 소상공인 우자우주거 고용보험 중앙인 요거는 전부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니까 이거 나오면은 뭐 특별 지원 내용 모두 골라라 하면 다 고르면 됩니다. 뭐 이렇게 다 고르면 돼요. 여기서 빠지고 이렇게 나오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93번입니다. 다음 관란에 알맞은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상시 몇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 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요 1-88번에 나오죠. 항상 이런 경우는 상용 직원이 300명이 항상 기준이 됩니다. 요 다시 복습을 하면은 300명 기준에서 300명 이상이 될 때는 어때요? 대량 고용 요 기준율이 여기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해 가지고 요거는 별도로 나중에 236이 나오거든요. 236이 나올 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고령자를 2%, 어떤 경우는 3%, 어떤 경우는 6%를 고용하도록 고용하여야 된다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반 기업이 이 법대로 지켜야 되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거 잘 안 지키고 있어요, 거의. 왜냐하면 법이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된다 하고가 아니고 뭡니까? 고령자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하여야 한다와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거 역시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법은 끝에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니 자기들은 고령자를 예를 들어서 6% 고용을 안 했어요. 만약에 300명 같으면 6%면 얼마입니까? 18명이지. 18명을 고령자를 고용해야 되는데 실제 안 했어요. 그래서 또 따진다. 우리는 이렇게 18명 고용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표현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령자를 고용하여야 된다가 아니고 노력하여야 한다. 참 애매한 말이죠. 이러니 처벌도 하기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4번 문제는 내용상 좀 쉬었다 해야 될 내용이네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녹화를